아내의 장례식장. 나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밤의 정막을 깨고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그녀의 손목. 세 개의 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종된 지 20년. 죽은 줄 알았던 내 딸, 지수에게만 있던 태생 표식. 지수야, 너니? 그녀의 이름은 윤지수 JW 백화점 CEO, 100억대 자산가.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식.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죽은 딸이 재벌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내 딸의 얼굴을 훔쳐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숨막히는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아내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영정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치 몸의 중심이 꺼져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누가 옆에서 울어도, 누가 내 손을 잡고 힘내라고 말해도 내 마음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은퇴한 교장 한도현, 70입니다. 아이들을 수십 년 가르치면서 참 많은 부모의 아픔을 위로해줬지만 정작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20년 전 절벽 아래 바다에 빠진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빗속에서 가족여행을 떠났고 미끄러진 차량이 절벽 끝을 넘더니 시커먼 바닷속으로 떨어졌어요. 바닷물은 너무 차가웠고 창문으로 들이치는 물에 숨이 막혀오던 순간 내 딸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나와 아내는 구조됐지만 지수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아내는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날이 없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울고 지수 또래의 아이만 지나가도 한참을 가슴 움켜쥐고 서 있던 사람.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 절벽이 있는 바다 쪽을 향해 허공에 손을 뻗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죄책감과 싸우며 살다가 결국 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그 아내를 보내는 날이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 마지막 사람이 떠났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는다는 감각이 너무 크게 밀려왔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엔 고요만 남았습니다. 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진짜 나만 남았어.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장례식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걸음걸이, 그리고 이상하게 눈에 익은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옛 제자가 온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평생 학생들에게 마음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녀가 영정 앞에서 조용히 절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 햇살이 슬쩍 비쳤어요.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 손목이 보였습니다. 세 개의 점. 내 숨이 멎었어요. 눈앞이 확 흔들렸습니다. 그건 지수의 표식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있었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던 점. 내가 딸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늘 보이던 그 표식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 나가려 하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나를 바라봤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전형적인 사고 신호처럼 내 귀에서 웅소리가 났어요. 그 눈매, 그 코라인, 그 분위기, 지수를 그대로 20년 뒤에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나는 뜨거운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지수니?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제 이름이요. 저는
윤지수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고인께 제가 인생에서 잊지 못할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도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듯. 나는 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어요. 정말 우리 가족하고는?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의는 있었지만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정말 미세하게 어떤 감정이 흔들리는 것 같긴 했지만 그녀는 곧 다시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어떻게 쉬는지도 잊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게 우연일 리가 없다. 저 손목의 점은 지수 말고는 내가 내 발로 뛰어나간 건 순전히 본능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그녀가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다가갔어요. 그녀는 매우 조용하고 정중하게 내게도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그 명함에는 딱 4줄. 윤지수, JW 백화점, 대표이사, CEO.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나 기사로만 보던 이름. 100억대 CEO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지수의 표식을 가지고 내 아내의 장례식에 나타난 거예요. 내 머릿속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명함을 수십 번 뒤집어 보고 그녀의 손목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해도 누른 자국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JW 백화점 젊은 CEO. 업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과감한 리더. 뉴스도 많고 프로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 과거 인터뷰에서 나올 법한 인생 이력.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처음부터 그녀의 과거를 빈칸으로 만들어둔 것처럼 나는 내 방 책상 앞에 앉아 명함을 쥔 채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혹시 정말 너니? 자꾸만 절벽 아래 바다에서 내 손을 향해 울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확인하자. 내가 미친 게 아니면 진실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나는 JW 백화점 본사 로비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예약 여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약 없으시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 윤지수.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그녀의 표정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혹, 놀람, 그리고 아주 미세한 두려움까지.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지수야. 그녀는 내 가까이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긴 왜?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나를 직접 회장실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회장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너무 높고 멀게 느껴졌어요.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수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지수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었어요.
이걸 제가 왜 봐야 하죠? 차가운 문장이 정면에서 날아왔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지수 씨 손목에 점이 있더군요. 지수가 본능적으로 소매를 만졌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혹시라도 우리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지수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기억나는 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 누군가 묻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음을 닫기 위해 만든 듯 했어요. 저는 선생님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어제 장례식에 간 건 고인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멍해졌습니다.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녀는 잠시 더 말할 듯하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는 급히 입을 열었어요. 지수 씨,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혹시라도 마음 한쪽에 설명 안 되는 감정이 남아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표정은 차갑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가진 감정은 제가 압니다. 여전히 단단하지만 어딘가 약해진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착신 화면을 본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네, 저예요. 뭐라고요, 지금? 지수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내뱉었습니다. 제 딸이 응급실에 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귀한 혈액형이라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울림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RH-B형입니다.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그 혈액형입니다. 지수는 말없이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두려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 혈액형입니다.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목소리는 차갑지만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가 회장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문이 닫힐 때까지. 지수와 헤어진 뒤 나는 한참 동안 로비 한 구석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흐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시간 밖에 혼자 고립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혹시라도 그런 생각들이 줄줄이 떠올랐다가 또 무섭게 사라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지수를 따라가 보는 것.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나는 택시를 잡아 JW 백화점 근처에서 지수가 떠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무겁고 조용했어요. 나는 저 멀리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어떻습니까? 아이 상태는? 지수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화장은 모두 지워지고 눈가에는 붉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위독하답니다. 시한부처럼 급격히 나빠지는 유형이라네요. 목소리가 꺼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자리 옆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어요. 기증자 빨리 찾아야죠. 지수는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없어요. 찾기 너무 힘든 혈액형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걸어도 지금 여길 들어온 사람 중엔 아무도 안 맞는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나는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검사해 봅시다. 저라도. 그러자 지수가 벌떡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경계,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감정들.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선생님은 제 가족도 아닌데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치 날 밀어내는 철문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하면 혹시라도 제가 모르던 무슨 일이 드러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녀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확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서로를 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지수 씨, 검사만 해봅시다. 결과가 뭔지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아이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수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와 싸우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도연님, 혈액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바늘이 들어오자 20년 동안 잠들었던 기억이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지수가 태어난 날, 지수의 작은 손,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던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들렸던 그 아이의 울음.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지수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말문을 열기 어렵던 순간이었어요. 지수 씨, 그녀가 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심스레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에 지수는 아주 잠시 나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어요. 네, 그게 맞겠죠.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설명되지 않는 떨림이 있었어요. 2시간 후, 우리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의사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의사는 서류를 펼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어요. 한도현님, 기증자로서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지수가 나를 향해 눈을 크게 떴어요.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상태로 굳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어요. 일반적인 타인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전자 일치율이 높습니다. 드물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나는 숨을 잘못 들이켜 기침이 났어요. 지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의사의 다음 말이 우리를 또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한도현님은 고령이고 당뇨 합병증도 있습니다. 심장 기능도 약합니다. 수술을 하시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숨을 들이켰어요. 나는 손을 꼭 모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병원 차원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 씨,
아이는 지금 위험합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공포가 깃들어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 씨, 아무것도 확신하지 말고 지금은 아이만 보죠.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검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지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먼저 가 계세요. 저는 검사실에 잠깐 들러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검사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검사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또 오셨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채열한 샘플 중에서 추가 검사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어떤 검사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한도현 님과 저의.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급하신가요? 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틀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48시간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8시간이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다가오자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확인할 게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병실 복도에서 나는 지수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지수 씨, 저는 이미 일흔입니다. 아내도 보냈고 딸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살아야 할 날이 훨씬 많아요. 지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수술 중에 그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보고 싶어요. 왜요? 지수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저희는 선생님과 아무 상관도. 나는 그 말을 가로막았어요. 상관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너무 큰 희생입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요? 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지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근데 나는 무서워요. 정말 그 아이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고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 잡으세요. 제가 허락할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대신 약속하세요. 꼭 살아 돌아오신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이미 우리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는 걸. 수술 날짜는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지수의 딸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의사들이 최대한 서두른 거예요.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이미 서명을 마쳤어요. 손끝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지수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수술 전날 오후였어요. 지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좀 드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지수는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한참 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이네요. 네, 내일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저 정말 무서워요. 만약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돌아오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만 들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는 괜찮지 않습니다. 지수 씨,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 딸이 살아 있었다면 지수 씨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구하지 못한 아이를 대신해서라도 지수 씨 딸은 살리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울지 마세요. 저는 돌아올 겁니다. 약속하세요. 지수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지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뭡니까? 부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나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옥 장신구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소중한 거 아닙니까? 소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지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꼭 돌려받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살아 계셔야 합니다. 나는 그 옥을 꼭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가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선생님, 푹 주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씨도요. 지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네. 혹시 지수는 말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나는 옥 장신구를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지수의 얼굴. 둘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혹시 정말 내가 맞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한도연님 준비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복을 갈아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지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나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지수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하려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만약 정말 제 아버지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그래서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꼭 돌아와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한도연님 이동하겠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지나가고 복도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수가 침대 옆에서 따라오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있을게요. 계속 여기 있을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춰 주셔야 합니다. 지수는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그 순간 나는 지수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두려움으로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간절함. 나는 작게 말했어요. 지수야. 지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금방 돌아올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복도는 고요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든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선생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게 먼저야.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나는 마취제가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어요. 돌아가야 한다. 지수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 생각을 붙잡고 나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왼쪽에는 도연의 수술실, 오른쪽에는 딸 서윤이의 수술실, 2개의 빨간 불이 동시에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한쪽에서는 선생님이 신장을 적출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딸이 그 신장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지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무사해야 해. 제발, 제발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4시간째, 5시간째. 간호사 한 명이 도연의 수술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지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복도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곧 의사 한 명이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도연의 수술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혈압 떨어집니다.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수액 올리세요. 지수는 문에 손을 대고 숨을 멈췄습니다. 제발 아니야. 제발요. 그때 반대편 수술실에서도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와 지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지수가 돌아봤어요. 서윤이 이식 수술 시작합니다. 기증장기가 곧 준비될 예정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가고 지수는 다시 복도 한가운데 섰어요. 양쪽 수술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분은 내 딸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있고 딸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 생명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지수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마취 상태에서 의식이 희미했지만 멀리서 들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도연 님 상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출혈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심장 기능 저하되고 있어요. 의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돌아가야 해. 손녀를 살리고 지수에게 돌아가야 해.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식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확인 요청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이메일함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라는 제목의 메일. 지수는 한참 동안 그 메일을 바라봤어요.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어요. 첨부 파일이 열렸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화면에 떴어요. 지수의 눈이 한 줄 한 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어요. 피검사자 한도현과 윤지수의 친자관계 일치율 99.9%,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확인됨.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였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그 문장을 봤습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인됨. 그 순간 도연의 수술실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비, 비, 비. 그리고 의사의 비명 같은 목소리. 심정지입니다. 지수의 머리가 번쩍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수술실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아버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더 급박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제세 동기 준비하세요. 충전 200. 하나 둘 셋. 쿵. 내 몸이 전기 충격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비, 길게 이어지는 단조로운 소리. 다시 충전. 250. 하나 둘 셋. 쿵. 또다시 전기가 몸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멀리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어요. 지수야. 나는 그 이름을 부르며 어둠을 헤쳤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수는 문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제발요. 제발 살아주세요. 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서윤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야 해요. 제발 죽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의 울음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반대편 수술실 문도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서윤이 이식 시작됐어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시 도연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딸을 살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발요. 수술실 안에서는 세 번째 제세동이 준비됐어요. 300.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쿵. 내 몸이 크게 튕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봤어요. 빗속에서 손을 뻗고 있는 어린 지수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손녀 서윤이었어요. 아빠 여기 있어. 할아버지, 이리 와요. 나는 그 손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서윤아. 할아버지가 간다. 심전도 모니터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비.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이 외쳤어요. 심장 뜁니다. 혈압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수술실 밖에서 지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울음과 안도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수술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어요. 먼저 서윤이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어요. 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윤이는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식 성공했습니다. 새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회복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도연의 수술실 문도 열렸어요. 또 다른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한도연님 보호자분이세요? 네.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이겨내셨습니다. 적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요? 네. 회복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24시간은 지켜봐야 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서고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인됨. 지수는 그 문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서윤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복도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1시간 후 지수는 먼저 서윤이의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어린 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엄마 여기 있어. 할아버지가 너 살려주셨어.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가 말이야. 지수의 눈물이 딸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도연님 회복실도 가보실 수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회복실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 있는 그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줄의 튜브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어요. 살아 계셔. 지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아버지, 지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예요. 지수예요. 당신의 딸이에요. 나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느꼈어요. 알고 계시는 거죠? 저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녀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윤이도 무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꼭 깨어나세요. 우리 손녀 얼굴 보셔야 해요. 새 식구가 함께 있어야 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시간 됐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나올게요. 회복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온 지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꺼내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모든 수치, 모든 문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인됨. 지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새 세대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작. 수술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회복이 빠른 편이었어요. 이식된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어요.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령이시고 수술 중 심정지까지 겪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틀째, 도연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어요. 지수는 회복실과 서윤이의 병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 살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지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야. 나중에 소개해 줄게. 서윤아, 그분께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지?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꼭 인사하고 싶어요. 지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꼭 그러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과연 아버지가 깨어나실까? 사흘째가 됐습니다. 의사가 지수를 따로 불렀어요. 윤지수님 잠깐 이야기 나눌까요? 지수는 긴장하며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도연님의 뇌활동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수술 중 심정지로 인한 영향일 수 있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었으니까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의사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차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지수는 복도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아버지, 그날 밤 지수는 도연의 회복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간호사가 허락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지수.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 20년 동안 혼자였어요.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한테도 가족이 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세요.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지수는 도연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어요. 제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지수는 잠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도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네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깨어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지수는 알았어요. 그 의미를. 의사가 나가고 지수는 다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서윤이가 아버지 만나고 싶대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대요.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제발요.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 손 움직이셨죠? 다시 한 번만요. 제발요.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실망하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혹시 착각이었을까? 그날 오후 지수는 서윤이의 병실로 갔습니다. 딸은 훨씬 좋아 보였어요. 엄마, 나 많이 나아졌어요.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 정말 잘하고 있어. 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분은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5째 날이 됐어요. 도연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지쳐 보였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좀 쉬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또 회복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차 안에서 들리던 빗소리, 무서웠던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던 기억.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손을 뻗어주신 분이 아버지였구나. 놓쳤던 그 손이 20년 만에 다시 내 앞에 왔는데 이번에도 놓치는 건가요? 지수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놓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돌아오세요. 빗소리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 나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지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지수야. 내 목소리는 작고 거칠었어요.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구나.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이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수술 잘 됐어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지수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곧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하고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적이네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지수는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들이 나가자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네, 아버지.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들었구나. 그 한마디. 지수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99.9% 일치래요. 생물학적 부녀 관계래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제 확실하구나.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 왔다. 우리 딸. 잘 돌아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의 비는 멈췄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도연이 깨어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복은 빠른 편이었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생명력이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 정도 회복 속도는 흔치 않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실을 찾았어요. 아버지와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야, 내 어머니 이야기 좀 해줄까? 지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너를 기다렸다. 사진을 매일 보고 내가 좋아하던 인형을 간직하고 내 방을 그대로 뒀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잃고 나서 무너졌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달랐다. 그 사람은 끝까지 믿었어. 지수가 살아있다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한테 편지를 남겼더라.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여보, 나는 믿어요. 당신이 지수를 다시 찾을 거라고. 그 아이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할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옳았어. 우리 다시 만났잖아.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얼굴도 아빠 목소리도 다 잊어버려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우리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한도연님,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어요. 회복이 많이 되셨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지수도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창이 큰 밝은 병실이었어요. 지수가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서윤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달려갔어요. 서윤아, 괜찮아? 엄마, 나 많이 좋아졌어. 서윤이는 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수가 휠체어를 내 쪽으로 가까이 가져왔어요. 서윤아, 인사드려. 이분이 너 살려주신 분이야.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나를 올려다 봤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 서윤아. 서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맙다. 서윤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할아버지요? 지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이분이 내 할아버지야. 서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진짜 할아버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할아버지다.
서윤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와, 나 할아버지 생겼어. 엄마, 나 할아버지 있어.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 이제 할아버지 있어. 서윤이는 팔을 벌렸어요.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살아있는 생명, 내 손녀. 눈물이 흘렀어요. 서윤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나 살려주셔서요. 나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더 고맙다.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지수는 옆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이 마침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갔어요. 나와 지수만 남았습니다. 지수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지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사고 후에 눈을 뜬 곳은 작은 섬이었어요. 어부분들이 절 발견하셨대요.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보호소에서 지냈어요.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배웠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요. 제가 대학에 진학하려던 시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포기해야 했을 때 익명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김은주, 돌아가신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가 저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구나. 지수의 눈물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땐 몰랐어요. 혼자여서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가 있고 딸도 있어요. 나는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더 일찍 찾아주지 못해서. 지수는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20년 동안 하지 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원하면 너랑 서윤이랑 함께 살고 싶구나. 정말요? 그래. 20년을 못 봤으니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어. 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지수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맙다. 돌아와줘서.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지수는 살아있었고 우리는 다시 만났어. 이제 우리 딸 잘 지켜볼게. 당신이 못다한 사랑까지 내가 해줄게. 바람이 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습니다. 지수가 차를 가져왔어요. 서윤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나는 서윤이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20년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수가 먼저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 정말 낯설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니까. 지수는 천천히 거실을 걸었어요. 손으로 벽을 만지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소파에 앉아서 그림책 봤던 것 같아요. 기억나니?
선명하진 않지만 느낌이 와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기억나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서윤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여기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 서윤아. 엄마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어. 서윤이는 할아버지 방은 어디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서윤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방이야. 서윤이는 방을 둘러보다 책장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책 많아요. 나는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선생님이었거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지.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나한테 책 읽어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매일 읽어줄게.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수가 다른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어요. 분홍색 커튼, 작은 책상, 인형들. 지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이 내 방이야. 내 어머니가 그대로 뒀어. 지수는 책상 위에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했나 봐요. 왠지 정말 익숙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야. 이름도 지어줬지. 몽이라고. 지수는 인형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몽이. 그 이름을 부르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으로 인형을 안고 자던 밤.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던 따뜻함. 아빠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기억이요? 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돌아올 거야. 우리 함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수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있다고요. 나는 웃으며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자랑해라. 할아버지도 자랑스럽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나는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나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희 어머니 뵈러 가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서윤이도 함께였어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지수 데려왔어. 우리 딸 데려왔어. 지수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수예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은 다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져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윤이에요. 할머니, 손녀예요. 만나 뵙고 싶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가족이 됐어. 지수도 돌아왔고 손녀도 생겼어. 당신이 꿈꾸던 그대로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아내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며 지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찍어요. 새 식구 함께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가운데에 앉고 양옆에 지수와 서윤이가 앉았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죠.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랄게요.